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여러분, 요즘 기관들이 주구장창 주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저 기릿은 그곳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또 심플하지만 재밌고 그리고 깊게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최근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0 될 때 8개월간 12조 원 판 연기금 3,105 되면 더 판다. 삼성전자 LG화학 열흘간 4.7조 판 연기금 3조 순매도 돌아선 연기금 앞으로 더 판다. 계속 이렇게 연기금이 무엇을 판다, 내일 또 판다, 모레도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연기금은 판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올려드린 삼성전자에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D램, 반도체, 슈퍼사이클,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고 올해 내년에 그렇게 좋다는데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만원 이상은 솔직히 너무 가성비가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연기금.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연기금이니까 오늘 연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연기금입니다.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1월 11일 가장 최고점이었죠. 그때 삼성전자 96,800원인가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날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다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잠깐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 라는 머릿속에 전구가 떠올랐죠. 아니, 지금 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뭔데? 그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역발상으로 한번 해봤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그렇게 조사를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또한 맞아 삼성전자를 그렇게 팔고 있는데 그렇게 좋다는 삼성전자도 파는데 이 애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이것을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연기금이 몰래 모으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19개를 한번 조사해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이 삼성전자만 매도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연기금 매도량이 어마어마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건 단위가 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당 5천억 정도, 평균 5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에 들어서는 무조건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 1월 4일, 그 다음에 12월 17일 그때까지를 봐도 매도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하는 데는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화랑에도 3조 2,600원이나 내다판 연기금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150, 3,250 코스피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연기금은 계속 팔까? 아니, 이렇게 계속 같이 사면은 주가 계속 올라가서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새해 8거래일 연속 매도를 한 이유 중에서는 자산 비중 유지가 이유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몇몇 애널리스트, 아니죠, 몇몇 트레이더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너희가 대신 이렇게 굴려가지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렴 이라고 말을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 어떡합니까? 국민연금의 돈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입니다. 나라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중에 되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 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까먹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담당자들이 없겠죠. 왜냐하면 주식은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다른 해외에서 큰 돈을 굴리는 데는 그 룰을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매수, 이렇게 하면 매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했으면은 무조건 정해지고 이대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포트폴리오나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진행했을 뿐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회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큰 금액을 굴리는 곳에서는 당연히 포트폴리오와 그다음 몇몇 규칙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보시면은 국내, 해외, 국채 예를 들어서 그냥 1대1대1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에 큰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 100만원, 국채에 100만원을 투자를 하는 1대1대1을 항상 유지를 하는데 그런데 올해 국내가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맞죠? 올해 국내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게 150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해외는 100, 그냥 그대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국채도 100.
그러면 150대 100대 100이 되죠.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그냥 여기서 유도리 있게 이거 올라가면 더 냅두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혹시나 그러다 떨어지면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자산 비중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50만 원 번 거 중에서 한 30만 원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다가 15만 원 넣고 국채에다가 15만 원 넣어서 다시 1대 1대 1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주구장창 파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파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작년 목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국내 채권이 41%,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이 17%, 해외 주식이 22.3%, 대체 투자가 13%, 해외 채권이 5.5%였는데 이제 2024년까지는 채권은 40%, 그 다음에 주식을 45%까지 늘리고 그 다음에 대체 투자를 15%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밝힌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구독자 중 이제 몇몇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린님, 연기금 매도를 이거 위에서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자산 비중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어쩔 때는 아까 뭐 삼성전자 얘기할 때는 왜 연기금 매도가 안 좋다고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위에 자산 비중의 목적이라면 연기금 지금 모든 주식을 다 팔고 있어야 그 가정이 맞아 떨어지겠죠. 하지만 팔아야 되는 건 맞으나 그 중에서도 이건 너무 소중해 라고 하면 그건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좀 많이 올랐네 하면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은 이해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매수하는 종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은 맞으나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거를 좀 더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했을 때 이건 진짜 괜찮은 종목이야 한 거는 홀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와중에도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걸 또 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린 겁니다. 이 와중에 지금 자산 비중을 해야 되는 거 보셨죠? 그런 와중에도 매수하는 종목은 뭘까를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서론이 정말 길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등부터 19등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 MTS나 HTS에서 쉽게 가능한데 MTS는 아마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HTS,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거는 거의 100% 어느 증권사든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기금이 순매수한 것을 1월 1일부터 올해죠.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4일 현재까지 데이터를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매수 1등부터 19등까지 내었는데요. 자, 보시면 1등은 SK입니다. SK가 순매수 금액이 720억을 매수를 하면서 SK가 1등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고려아연, 롯데케미칼, 키움증권, CJ제일제당, 포스코케미칼, 하나생명, HMM, 두산퓨얼셀, 이마트, OCI,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GS건설, 신한지주, 대우건설, 지누스, 솔루스 첨단 소재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지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순매수 금액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720억 이 내림차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SK가 72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랑 판 거랑 이렇게 퉁 쳐보니까 이제 빼보니까 720억이 남더라.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동안 720억이나 매수를 했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기금이 평균가 얼마 정도의 매수를 했는지 그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잠깐만, 연기금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떨어져 있다. 그럼 연기금이 물렸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기분 좋게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연기금이 그렇게 좋다고 들어갔는데 얘네도 물렸어? 야, 그러면은 나는 얘네보다 더 싸게 사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평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기금이 얼마에 샀는지, 그 다음에 현재가랑 이렇게 비교한 그게 현재가 대비율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같은 경우가 연기금이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매수 매도를 비교했더니 그냥 지금 물렸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전부터 연기금이 이미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물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 한 가지 정보만 보고 선택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왼쪽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봐야 그래야 이제 어렵분이 아는 거지. 한쪽만 보고 오케이 묻지마 매수는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고려아연, 그리고 HMM, 두산퓨얼셀, 이마트, 현대건설,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현재 1월부터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물려있다. 5%씩 물려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현재 월요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이 좋지 않아서 이 대부분 종목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물린 종목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고를 하면서 얘네들부터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보시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금액을 보시면은 3,200억을 매수를 했죠. 3,200억을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보시면 2,5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량도 많고 매도량이 많은데 그래도 매수량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하나생명을 볼까요? 매수량은 269억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그런데 매도량은 불과 82억밖에 안 돼요. 그래, 매수량과 매도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는 매도할 물량은 딱히 없고 나는 이 하나생명은 매도를 잘 안 할 거고 매수만 했어. 이게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K처럼 모두가 많이 매수하고 많이 매도를 해서 어쨌든 많이 매수를 한 것,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뭐야, 매수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매도는 거의 안 했네, 그만큼 좋다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체크한 부분입니다. 포스코케미칼, 하나생명, HMM, 두산퓨얼셀, GS건설, 대우건설, 지누스, 솔루스,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연기금이 거의 매수만 했구나 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 가장 압도적으로 낮은 거는 솔루스 첨단소재네요. 매수 금액이 117억, 하지만 매도는 불과 1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렇게 연기금이 이것도 물려있구나, 오히려 주가가 조금 내렸구나.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9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것을 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것을 보는 이유는 투자용이 아니라 공부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걸 1등부터 19등까지 세워놓고 다 매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냥 이것은 공부용이에요. 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린님 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종목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뭐 삼성전자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 연기금 매수 순위,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순위, 대주주 매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는 얘네가 왜 살까? 이 회사는 얘네가 왜 팔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회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점을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누스가 18위에 있으니까 지누스를 사야지 라기보다는 지누스가 18위에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국에 연기금이 살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지누스를 공부해보자 라고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1등부터 19등까지 다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만큼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 초계획은 21조. 아까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연기금 매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ESG 경영 관심도 KB금융 톱, 그 다음에 5대 그룹 중에서는 SK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뉴스를 할 때 최태원 회장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ESG 때문에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입니다.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왔죠. 지금 코스피가 상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가 RE100 기업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RE100이 뭐죠? 국제 비영리 기후단체인 더 클라이미트 그룹과 GDP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환경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을 뜻한다. 자, 이 RE100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돌리는 전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셨나요? 그냥 전기를 우리가 화력을 떼고 그 다음에 원자력을 떼고 그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풍력으로 만든 전기만 쓰겠어요 라고 발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뭔가 조금 어이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전기가 이 전기는 풍력발이고 이 전기는 원자력발이고 그걸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국전력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 전기는 풍력에서만 나왔습니다. 이 전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서만 나왔습니다 라는 걸, 그런 걸 인증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다 투자를 하겠죠. 이제 나는 이제 신재생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만 쓰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 말 그대로 착한 기업이 되고, 착한 기업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를 들어간다 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된 건 ESG, 그 다음에 RE100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 3, 4년간 매우 뜨거울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아연의 썬메탈이라는 기업은 대량 전력 소모가 필요한 전기 분해가 핵심 공정인데 그런데도 RE100을 가입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롯데케미칼 중국 석탄 가격이 급등되면은 반사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석탄이 없어서 못 쓸 만큼 석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싹싹싹싹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발전을, 지금 너희가 코로나로 박살난 와중에 나는 발전을 하겠다 라는 심정으로 엄청나게 끌어다 쓰고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석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은 중국 석탄 가격이 오르면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 오르는 이유는 정말 심플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때문이죠. 그래, 그리고 저도. 우리 이제 키움증권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임영웅 씨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개미 새해투자용품 키움증권 하루에만 5만 계좌가 터진다고 합니다. 5만 계좌, 5천 계좌도 아니고 500계좌도 아니고 5만 계좌가 터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8일 하루에만 5.3만 주화, 사흘 만에 최고치 경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분들이 하루에 4조씩 매수를 하니까 이 증권사들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죠. 이런 와중에 만약에 안 좋은 증권사가 있다? 그거는 접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모두가 좋은데, 그중에 특히 키움증권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소식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CJ제일제당.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주식은 성장세가 무서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주식은 언제 사느냐의 문제지, 그냥 조금만 싸게 사면 이거 손해볼 수가 있을까? 너무 큰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크게 왜냐? 미국에서 미쳤답니다. CJ의 비비고 만두로만 1조 매출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먹거리, 단일 먹거리로 1조를 한 거는 초코파이도 하지 못했던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비비고가 가장 먼저 했고,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뉴욕, 뉴저지, 이런 곳에 CJ제일제당이 이제 공장이 계속 들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CJ제일제당 미국 중부의 만두 생산기지 추가 건설, 만두 기지를 어마어마하게 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곡물 가격이 오른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단가를 올리고 어차피 에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 다시 그 가격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라면 가격이 500원에서 600원 올랐습니다. 거기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겠죠. 지금 이거 밀가루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밀가루 가격은 어차피 떨어집니다. 그런데 라면 가격이 600원에서 500원으로 다시 떨어지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600원 그대로 그 마진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물 가격이나 우리가 먹는 돼지, 육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런 음식료 업체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핑계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조를 확보해서 2차전지 더 달린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는 포스코케미칼이 라는 것을 보시다시피 2차전지와 관련된 주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몇 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랐죠. 자, 그거 이유가 뭐냐? 국고채 금리 상승. 아마 여러분들 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릿이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하나생명이 왜 올라요? 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이랍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작년 말 이후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주요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다. 이게 무슨 소리지? 생명보험사들이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험사들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냅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장기 채권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대요. 그래서 이 하나생명이 번 돈으로 미국 10년물 그런 것들을 몇 개 사놨는데 10년물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얘네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주가가 2배가 뛰어? 네, 맞죠. 주가가 2배가 뛰는 거는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다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지는 의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생명보험 특정상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호재가 나올 성이 없고, 맞죠. 보험업체에서 호재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가 반등은 실적 개선 효과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생명이 오르고 있고 연기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HMM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주식 중 하나죠. 자, HMM이 오른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면서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늘면서 그 운임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톡톡하게 본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HMM이 올해 본격적으로 투입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출항한 12척 모두가 만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실린 화물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플라스틱, 소형가전, 화학제품, 신발, 금속, 섬유 등의 제품들이 유럽으로 수출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퓨얼셀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두산 퓨얼셀, CS윈드, 그린 뉴딜. 그린 뉴딜 관련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관련주의 전망도 발달. 정부는 2022년부터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같은 판매 사업자가 수소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반드시 구매,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그래서 국내 수소 시장의 70%를 장악한 두산 퓨얼셀, 이 회사죠.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등입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여러분들이 모두 모르실 수가 없는 종목이고 기업이고 마트죠.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최근 원래 마트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말 마트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요즘 마트 가서 사냐, 그냥 이거 쿠팡이나 그런 거 시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또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이고 이 마트가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 마트가 갑자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쓱이 가장 성공을 하면서 코로나에도 매출이 사상 최대라는 그런 아이러니함, 그런 서프라이즈를 해냈죠. 그래서 4분기는 흑자 전환, 한때 적자까지 갔었지만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하면서 이마트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마트 간의 경쟁에서 이긴 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등부터는 이제 OCI,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GS건설, 신한지주, 대우건설, 지누스,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것을 시작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항상 절대 묻지마 투자를 해서 여러분 기관이 산답니다. 이거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리셨습니다.